마음에 안 들어요. 또가 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가봅시다. 34번부터 37번까지 기술지문 만났고요. 기술지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기본적인 패턴 같은 것들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답률부터 먼저 잠깐만 체크를 해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크했던 그 예약과 관련된, 예약과 계약과 관련된 그 지문,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베스트 중에 한 3지문이 들어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답률 베스트 10 중에 3개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됐었는데, 자, 34번 문제, 일단 자기가 스스로 푼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34번 문제가 오답률 9위였습니다. 오답률 9위. 참고로 정답률은 55%였고요. 10명 중에 5명 정도가 틀린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맞췄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대견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잘했다. 반은 넘어갔다. 두 번째, 35번 넘어가고요. 36번은 오답률 5위 문제입니다. 올라갔죠? 자, 추론 문제고요. 정답률은 43%, 훅 떨어졌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5번을 선택해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생각해볼 만한 녀석이 좀 많은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37번 문제, 보기 적용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전체 오답률 기준 총 3위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오답률 1위랑 2위가 전부 다 문법에서 나왔었잖아. 3위가 요 문제였다는 얘기는 어쨌든 3위랑 5위가 2개 여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다음으로 어려운 난이도가 있던 건 맞다. 오케이? 하지만 선생님 느낌으로는 분명히 난이도 조절한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답률은 39%가 나왔고요. 참고로 요 녀석 같은 경우의 특징은 1번 선택 비율이 27%나 됐어. 생각보다 1번이 많더라고. 그리고 참고로 5번도 18%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3개 정도의 선택지로 다양하게 몰려갔다는 얘기는 그냥 적응 못했음, 어려웠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총 4개짜리 문제가 나와 있는 기술지문 세트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기술지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패턴 같은 건 존재하죠. 기술지문은 어떤 특정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글인 경우가 다수지. 근데 여기서 이 특정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또 대다수야. 뭐냐? 대상이 구성된 요소 설명이 나와. 그치? 지금 이 지문도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우리가 3D 그래픽을 화면에 띄울 때는 단순히 그냥 뿅!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모델링이라는 걸 하고 렌더링이라는 걸 해서 화면에 출력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단계를 말하면서 그 단계별 구성 요소가 모델링이랑 렌더링이었지. 그러면 이 구성 요소는 이퀄 무슨 요소다? 출제 요소야. 항상 그래.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다양한 기출 문제의 기술 지문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구성 요소가 나타나는 건 출제 요소가 나타나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특정한 대상이 뭔지 받고, 그리고 그 대상이 요런 걸로 나뉜다라고 했으면 그 각각의 특징을 잡으면 문제가 그냥 하나 풀릴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런 소풍은 저렇풍했지만 기술 지문의 핵심은 독해이며 이해입니다. 이 구성 과정을 이해를 했으면 오히려 쉽게 풀리는 쪽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냥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고 붕 뜬 느낌이 들면 어려워지는 것도 맞거든요. 이해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격가지 지식 하나만 얘기해 볼게. 지금 2021학년도 전체 모의고사가 육모평, 구모평, 그리고 수능까지 3번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과학과 기술 지문을 이렇게 묶잖아. 묶는데 육모평에서 과학 지문 나왔었고요. 구모평에서 과학 지문이 나온 다음에 수능에선 기술 지문을 낸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세트는 어쨌든 간에 하나의 묶음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그러면 작년에 이랬으니까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는 2022학년도는 과학 기술일 수도 있고 기술 과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는 항상 맞추려고 한다.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은 육모평에 과학 나오고 구모평에 기술 나오는 거야. 그게 제일 좀 짜증나는 지점이야. 참고로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 수능 준비하는 너희 선배들한테는 기술 지문이 좀 심상치 않다, 좀 봐라 하면서 몇 가지 좀 찝어주기도 했었거든.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몇 가지 찝어줘봤자 어쨌든 어려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인 거라 그게 좀 적응하기 쉽진 않죠.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는 항상 지키려고 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34번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쨌든 간에 참고로 지금 여기서 선생님 독서 특강 든 사람이 없지. 결국에는 팩트 끌어내기 싸움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봐봐. 이 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지? 일치, 불일치. 뭐 혹은 다른 말로는 세부 내용의 사실적 이해라고도 부르는 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보라? 혹시 선택지가 하나로 예쁘게 묶이진 않는가? 묶인다면 차이점이 있는 그 단어들을 집중해주면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쁘게 묶이는 말이 아니라면 혹시 반복되는 단어는 없을까? 그리고 어떤 단어가 미리 등장하는지 예측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어. 자연 영상은 됐어. 렌더링에서 됐고, 원근감과 입체감은 됐고, 3D 영상을 재현하는 해상도가, 그리고 병목 현상은. 자, 하나도 예쁘게 안 걸리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단어들을 눈으로만 살짝 보면서 지금 렌더링, 모델링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고 영상 재현, 그치? 영상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거는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 지문이야 라는 걸 눈으로 깨달아줘야 되는 거죠. 됐죠? 체크. 두 번째, 35번. 그렇지. 안 나오면 이상하다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내용 이해 문제죠? 근데 내용 이해 문제인데 이게 바로 무슨 문제였어? 요거죠. 오케이?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이 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아까 34번 문제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재빠르게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했는지 봐봐.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부분에 있구나. 그러면 문단의 구성 방식이 요소를 설명한 다음에 요소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 뭐 다른 얘기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예측하시고 2번 단락을 읽고 웬만하면 35번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가야죠. 세 번째, 기억에 대한 추론입니다. 36번 무슨 문제?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뭔지 보고 오세요. 특정한 문장인 건지 특정한 대상인 건지. GPU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픽 처리 장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지가 좀 예쁘게 묶이는 거 보이지 않니? 지금 어떤 단어들로 묶이고 있어? 정점, 연산, 코어 이런 식의 단어가 보이나?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도 정점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연산을 어떻게 하는데 코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내용을 분석하려고 용쓰면서 읽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냥 내 눈앞에 지문이 존재하고 있구나. 읽어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을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 전형적인 또 보기 적용 문제죠. 그래서 이런 보기 적용 문제는 지금 당장 뭘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럴 때는 또 밑에 보시면 장면 1, 2, 3 묶이는 거 보이나요? 1번 묶고 2, 3번 묶고 4, 5번 묶을 수 있나요? 단순해. 실수방지용이야. 실수방지로 상상상 손으로 묶으면서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어? 렌더링 단계, 모델링 단계, 모델링, 렌더링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건 렌더링과 모델링 간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라는 문제였겠구나. 생각됐죠? 참고로 지금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무려 문제 4개 중 3개에 걸쳤습니다.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 보는 지문은 기술 지문, 영상 출력 방식에 대한 얘기고 모델링, 렌더링 이런 말들이 중요하고 코어, 연산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며 일치, 불일치, 이해 문제 2개와 추론 문제 하나, 적용 문제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지. 이거를 각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오랜 시간 걸쳐서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찬찬히 읽으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 빠르게 머릿속에서 계획 세우기 정도, 한 10초, 20초 정도 내외로. 근데 이거 참고로 니들 선생님이 지금 말로는 20초면 되게 넉넉한 시간 같아 보이고 되게 길어 보이잖아. 선생님이 한번 시켜보면 늘 깜짝 놀랄 거야. 20초가 이렇게 빨라요 하면서. 참고로 이 다음 지문은 한번 선생님 시간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게 되는지. 연습을 안 했다면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깜짝 놀랄 것이야. 자, 아무튼 간에 자, 기술 지문 이렇게 나온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읽으러 가볼까요? 우리 읽으러 가봅시다. 자, 1번 문장부터 보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있어. 지금 과학이나 특히 과학이 더 그렇긴 해.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술 지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니야, 독서 지문이 다 그래. 쌤이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 독서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뭐? 배경 지식의 활성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좀 알고 있는 영역, 관심이 있는 영역, 혹은 내가 어디서 교과서가 됐든 혹은 내가 어떤 좋아하는 잡지가 됐든 대상에서 읽은 단어가 튀어나오면
할만하거든. 그렇지, 내가 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문과 애들하고 이과 애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 수능을 더 잘 봐. 국어는 수학을 더 잘하는 그런 개념이 아예 아니야. 수학은 당연히 더 잘하는데 심지어 국어까지 이과 애들이 더 잘 봐. 그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우수 자원들이 많이 이과로 몰려가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선생님 봤을 땐 그게 핵심이 아니야. 특히 과학기술 지문이 문제라는 거야. 과학기술 지문에서 지구과학 지문이 나왔어. 근데 뭐 예를 들어 원주율, 이심률 이런 지문이 나오면 과학 그거 배운 친구들은 알거든. 이게 뭔지를 알아. 오케이? 생명과학 배운 친구들은 뭐 백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LFI 기법이랑 관련해서 항체, 백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대충 들어본 적이 있거든. 항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오케이? 그래서 배경지식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 상식을 다 지금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평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이과 친구들이라면 특히 문과도 마찬가지야. 문과도 윤리와 사상 배우면 철학자들 툭툭툭 튀어나오잖아. 그 사람이 중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알면 지문 내용이 조금 쉽게 이해되는 거고, 과학기술 지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배경지식 활성화도 신경을 쓰고는 있자. 최대한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는 거.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대결했을 때 수능에 무슨 지문 나왔다? AI 지문 나왔어요. 실이랑 맞는 것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 자, 아무튼 간에 3D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자!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요, 섬세한 입체 형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본 사람? 그거 레리꼬 나오는 그거 뭐였지? 겨울 왕국인가? 겨울 왕국 혹시 그거 본 사람? 1, 2 다 본 사람? 생각보다 많이 봤는데? 보면 혹시 솜털까지 묘사해놓은 거 봤나요? 걔도 좀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옛날에 그래픽이면 옷이면 사람하고 배경하고의 경계선을 그냥 이렇게 선으로 처리했었다면, 요즘 그래픽은 어느 수준까지 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엘사가 털실 옷을 입고 있으면 그 털실에 오락이 하나하나 삐져나온 것까지 다 묘사가 돼 있었어.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스크린샷 한번 보세요. 그것까지 다 렌더링하고 계산해가지고 영상을 띄워놓는 거야. 엄청나게 큰 기술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티가 뛰어나다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3D 영상은 요즘은 거의 실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잠깐만, 이 단어는 신경 써야지. 자연 영상이라는 단어가 보였어. 선생님이 이 단어 왜 신경 쓰는 거야? 선택지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 아까 봤잖아, 대충. 자연 영상은 하면서 넘어갔잖아, 그치? 자, 이 자연 영상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실물 자체를 촬영하는 겁니다. 실물 자체를 촬영해서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그렇지, 달리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다. 차이점이 나오면 뭐가 된다? 출제 요소가 된다.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거의 대립된 쌍은 3D 합성 영상인 거야. 됐지? 이걸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모델링과 렌더링. 그래요, 안 나올 리가 없지. 모델링과 그리고 렌더링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답니다. 됐죠? 자, 자연 영상은 그냥 촬영해서 그냥 쏘면 되는데, 3D 합성 영상은 모델링하고 렌더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한 단락 읽었잖아.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살짝 살펴보고 오면 좋습니다. 그냥 미리 해결해 버릴게요. 34번에 1번입니다.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라고 썼지. 분명히 어떤 단어를 썼거든. 달리 라는 말을 썼잖아. 오케이? 얘는 요것만 하면 되지만 얘는 요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연 영상은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게 필요 없는 것이겠죠. 오케이? 1번이 벌써 지워졌습니다. 기분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시작됐습니다. 자, 이 모델링은 이란 하면 단어와 함께 시작해보죠. 2번 단락. 자, 모델링. 내모쳐놔야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자, 모델링은 하면서 지문이 시작됐고 35번을 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래요. 자, 뭐예요? 물체가 있으면 모양, 크기, 또 위치, 그리고 표면 특성까지. 그냥 표면이라고만 쓸게요. 이런 것들에 뭐를 세팅하는 거야? 값을 설정하는 거야. 이 대상에 뭐를? 값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거야. 수치화시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또 미니 요소인데 아까 3D 합성 영상에 출력되는 과정에서 모델링, 레더링이란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했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출제 요소라면 이제는 또 뭐가 나왔니? 모델링은 또 물체의 모양도 나오고 크기도 나오고 위치도 나오고 표현도 나오는데 자, 지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또 출제 요소가 되는 거겠지. 참고로 그게 35번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 가봅시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 잠깐만, 뭐 하나 빼먹었지. 그렇지? 자,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는 주로 세 개의 정점, 이 정점이라는 단어 중요했어. 그렇죠? 세 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자, 가보자. 먼저 모양과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세팅을 할 때는 뭐를? 세 개의 정점을 가진 삼각형을 활용한대. 자, 이 정점이라는 건 그러니까 삼각형의 각 꼭지점들을 말하는 거다. 했냐? 정점을 방금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들을 많이 모아서 삼각형들의 어떤 면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대상의 어떤 표면과 입체적 특성들을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겠죠. 모양과 크기들을요. 참고로 그래픽, 도트 그래픽 막 이런 옛날 게임 도트 그래픽 보면 막 철권 원 이런 거 그래픽 보면 막 삼각형 덩어리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요즘 보는 게 삼각형 덩어리가 보이진 않죠. 요즘에는 그 삼각형을 어마무시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거를 쫘라락 펼치면 오케이? 마치 원처럼 매끈한 표면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린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잖아. 그치? 지구가 근데 둥근데 우리 둥근 걸 몰라? 왜 우린 평평하다고 느끼는 거지? 우리가 그 원의 극히 일부 위에 놓여있기 때문이겠지? 그럼 똑같은 거야. 삼각형도 엄청 작게 만들어서 연달아 쫙 펼쳐놓으면 일선, 이렇게 원처럼도 그릴 수 있고 직선처럼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계속 갑니다.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 자, 이것의 특징은 뭐예요? 굴곡들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말했고요. 이때 삼각형의 이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자, 이 정점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설명하죠. 뭐라고요? 첫 번째,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자, 그냥 단순하게 쓰자.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특징이냐? 오케이? 구성 요소의 특징. 두 번째,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자, 상대적 위치도 변화하지 않아. 자, 필요한 정보만 쓸게요. 다 쓰는 게 아니라. 그치? 어쨌든 삼각형이 생성되고, 이 삼각형 개수는 모양과 크기 면에 관해서는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개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그 삼각형들의 위치가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야.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자, 물체가 커지면 이퀄이지? 선생님이 사랑하는 포인트? 그죠? 뭐뭐 하면,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할수록 이런 말들 튀어나오면 이건 출제 요소다. 그지? 물체가 커지면, 어떤 일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첫 번째, 정점 사이의 간격이 바뀌는 거야. 정점 사이의 간격이 비례하는 거야. 그치? 물체가 커지면 간격도 커지는 거고, 물체가 작아지면 정점 사이의 간격도 좁아지는 거겠지. 삼각형의 확대 축소를 생각해보자. 뿅뿅뿅뿅. 자, 또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라면, 또 이번에는 물체가 회전하는 경우와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 회전할 때는 어떻게
정점들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자, 정점은 간격은 유지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만 회전한다. 또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아니 그거네. 커지면 같이 커지고 회전하면 같이 돌고 이동하면 같이 이동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그 대상의 개수나 상대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간격은 변하는 거고, 또 회전할 때는 간격은 또 유지되는데 회전축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 이동할 때는 방향과 거리를 기준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지. 그쵸? 자, 선생님은 팔 아프게 이렇게 다 쓰고 있지만 니들은 쓸 필요 없어.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퀄만 잘 쳐놔. 이거 뒤에서 문제로 나올 게 뻔해 보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 요소들을 여기서 회전은 여기 있었음, 오케이? 크기 변화는 여기 있었음, 이동은 여기 있었음, 이렇게 표시만 착착착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자, 이번엔 뭐가 나왔어? 삼각형의 면입니다. 이거는 다른 요소잖아. 오케이?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세 개가 정점이고 여기 이 부분이 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자, 이쪽은 뭐가 들은 모양에 표면 특성이 라고 불리는 게 뭐씩? 한 개씩 삼각형마다 부여되는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이면 반사되는 느낌으로, 그치? 또 인간의 살결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뭐 플라스틱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자,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삼각형의 정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오케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정점들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3차원 공간에서의 뭐가 설정되는 거야? 위치가 설정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물체 자체의 모양과 크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위치와 관련해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표면투과 관련해서 이런 특징이 있어. 봐봐. 예상대로 요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전체적인 지문의 구성 방식을 보세요. 자, 한 단락 읽었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풀 수 있는 것 확인해보고 지울 수 있는 건 있는지 정리해보고 가면 편안하겠죠?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34번은 젠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모델링과 관련된 정보가 없어? 넘어가고.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기도 해. 왜냐? 모델링은 35번에 단독 문제로 등장했잖아, 그치? 자, 35번 가봅시다. 1번부터 가보자.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 함부로 이런 말 본 적 없는데? 그러면서 다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뿐이야. 그지? 일단 얘는 대기시켜 두고 가. 2번.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야, 그런데 좀 힘 빠지지 않음? 되게 힘 빠지지 않니? 지금 요거잖아. 오케이? 삼각형들을 잘 조합하면 복잡한 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답이잖아. 바로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바로 이런 거야. 트렌드가 이런 거. 디테일 싸움이 들어가는 거지. 예전에는 정말로 누가 봐도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이 녀석은 상세적으로 여기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음? 오케이? 그런데 답은 여기서 삼각형을 많이 그려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얘기를 답 요소로 편성해 놨다는 거야. 됐죠? 자, 어쨌든 답 2번 잡았습니다. 근거 부분도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씩 가봅시다. 3번. 하나의 작은 삼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 자, 잘못된 단어는 뭐니? 다양한이지. 방금 읽었잖아. 표면 특성은 하나의 삼각형 면마다 몇 개씩? 한 개씩이라고 했어요. 그죠? 땡. 4번.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의 존재로 배치한다. 자, 2차원이 아니라 몇 차원? 모델링은 3차원. 그쵸? 땡이고요. 참고로 2차원은 렌더링 얘기입니다. 5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관찰 시점이란 단어 본 적도 없지? 그럼 두고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 정답이 몇 번임을? 2번임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자신있게 나머지는
다른 녀석과 관련된 요소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솔직히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선택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건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경우라면 헷갈릴 법 하겠구나. 그죠? 되게 많은 단어들을 만났을 거고 관찰 시점이라든가 가려짐 이런 식의 말들이 있는 걸 봐서는 지문은 어느 부분인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도 해보자면 같이 읽어놓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35번 문제가 풀려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모델링은 이런 거였어.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중요해 보이는 요거는 그래서 몇 번의 문제에서 활용되었다? 37번에서 활용됩니다. 나중에. 자, 다음 단락. 3번 단락은 오른쪽에다가 연결해서 쓰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번에는 렌더링 얘기가 나오거든. 미리 써놓고 시작해볼까? 자, 질문 읽어봅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 이 데이터는 뭘 말하는 거야? 이 데이터는 뭘 말하는 거야? 모델링 데이터지, 그치? 모델링으로 수치로 어떤 대상을 표현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물체를 어디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게. 오케이? 자, 렌더링은 뭐야? 이 모델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뭘 기준으로 관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몇 차원의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게 렌더링이야. 일단 시작부터 차이점 요소가 등장하는 게 보이시죠? 모델링은 3차원 안에서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거라서 X축, Y축, Z축 이런 것들이 있겠을 거야.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화면 있잖아, 화면은 2차원이잖아,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면 위에 어떻게 그려낼까에 대한 얘기야. 또 당연히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는 것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대상 뭐 위에서 바라보든 아래에서 바라보든 대상의 모양은 바뀔 수가 있잖아, 그렇지? 모델링은 전체 정보를 담고 있고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렌더링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얘기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한 단락을 먼저 읽고 답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미 넘어가 버린 건 사실이지만 실은 이렇게 지문을 읽는데 차이점 요소가 등장을 해버리면 오케이? 이거는 선택지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참고로 아까 선택지 중에 하나에 3차원 얘기, 2차원 얘기가 있었던 거지. 알겠지? 그것도 알아두자. 자, 아무튼 이건 이런 건데, 자, 가봅시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개념이 좀 필요하다? 화소라는 개념이 필요하대. 화소라는 게 나오고, 화소는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래요. 그래서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되죠. 오케이. 그래서 화소에는 화소값이라는 게 부여되는데 이 녀석은 밝기나 색상? 맞지? 밝기나 색상 같은 것들이 포함되게 돼. 화소값. 최대값처럼. 자, 화소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녀석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왜 동영상 같은 거 플레이해 볼 때 유튜브 보잖아, 그치? 유튜브 보면 재생할 때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음? 됐지? 이게 화소예요. 화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20 픽셀이라는 얘기는 화면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요 세로축에 720개의 점들이 놓여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이게 720p고 1080p는 그러면 세로축에 1080개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1920 곱하기 1080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HD라고 불리는 사이즈. 오케이? 참고로 요거를 곱하기 2를 하면 몇이 되냐? 대충 3840 곱하기 2 1 60 요게 뭘까? 4K 영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720p는 화면에 세로가 720개, 가로가 1920개야. 곱하면 몇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됐다 큰 사이즈인 건 확실하지, 그치? 됐다 큰 사이즈야. 이 곱한 개수의 화소만큼 색상 정보랑 화면 밝기 정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K가 그러니까 당연히 버벅거리고 화면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컴퓨터가 이 화면을 처리를 못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참고로 720p 뒤에 여러분 또 이거 다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걸 설명하기 참 쉽네. 뒤에 보면 60p 아니야 60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 프레임이 어떤 글자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60p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30프레임짜리가 있고 60프레임짜리가 있고 뭐 120프레임이 있고 혹시 오버워치나 이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144Hz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본 적 있을 거야. 오케이? 참고로 이게 144프레임을 뽑아낸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에 144번의 화면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겁나 자연스럽겠죠, 그럼. 참고로 인간의 눈은 30프레임 정도만 넘어가면 일단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이 된대요. 근데 참고로 20프레임 살짝 넘으면 멀미 나오는 그래픽. 있잖아, 그래픽 보고 있으면 막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버벅버벅 움직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화면이네 하면 30프레임대. 그리고 자연스럽다 60프레임. 오케이? 참고로 60프레임 이상을 넘어가면 인간은 구분할 수 없음. 오케이? 그 정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갑자기 화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지. 자, 아무튼 화소값이 부여되는데요. 다음 달로 이어가봅시다. 자,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한 물체일지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해서, 참고로 이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걸 뭐라고 하죠? 원근감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이 화소에 대해서 뭘 표현해? 원근감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 되게 당연한 거야. 멀리 있으면 이걸 작게, 가까이 있으면 크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원근감을 구현하고요. 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 드디어 가려짐이라는 정보 나왔지, 그치? 가려지거나 조명에 의해서 명암이 생기거나 그림자 등이 생기는 것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의 뭐도 표현할 수 있어? 입체감도 구현할 수 있어. 다시 입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들을 이용한다? 가려짐, 명암, 그리고 그림자 현상,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산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다시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야. 실제로 대상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뭘 통해서? 화소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고요. 대상의 크기 혹은 대상의 어떤 회전 양상, 대상이 위치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모델링에서 나오는 거였지, 그치? 오케이? 자,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이렇게 결정이 딱 되고 나면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그게 1프레임. 여러분들 동영상 보다가 스페이스바 딱 눌러서 딱 멈췄을 때는 그 한 개의 프레임으로 멈춰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거 볼 때 1초에 60장씩 보고 있다는 거지. 동영상은. 그래서 프레임이 생성되고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되는 거야. 자, 이것들을 계산해서 뽑아낸 것이 바로 뭐다? 프레임이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뭐에 해당한다? 정지 영상이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연달아 쏘면 그게 뭐가 된다? 동영상이 되는 거다 라는 거지. 네. 자, 세 번째 단락을 다 읽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읽었으면 또 혹시 지울 수 있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34번부터 정리해볼까요? 34번 가봅시다. 렌더링에서,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전략은 끊어읽기 전략입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함께 읽기 전략도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본인의 제일 편한 방식을 취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2번 갑니다. 렌더링에 사용되는 물체의 고유의 표면 특성은 일단 글러먹었잖아. 일단 글러먹은 게 보이나요? 렌더링에서는 물체의 표면 특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체의 표면 특성을 사용하는 거는 어디야? 모델링이야. 일단 여기까지 글러먹었는데 혹시 이걸 놓쳤다면 그 뒤도 잘못되어 있어. 뭐라고?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고? 잠깐만. 표면 특성이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아닌데 밝기나 색상인데?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표면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 그게 우둘투둘한지 매끈한 평면인 건지 웨이브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면의 그런 표현 특성과 관련해서 화소값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밝기나 색감을 말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 놀랍게도 이 문제가 정답률이 55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정보량이 많아서 한 번에 읽고 넘어가다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됐죠? 역시 독서신문인가? 지금 두 분 쓰러지셨고요. 힘내세요. 자, 갑시다. 자, 답 잡았죠? 3번 갑니다.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뭘 통해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이거 두 개로 요걸 잡고 요거는 요걸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 그치? A는 B로 나타나고 B를 통해서 C를 나타내는 거니까 A를 통해서 C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 그거잖아. 이게 연결고리 문제잖아. 됐죠? 오케이.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해상도가 높은 이건 지금 못 풀죠? 해상도 얘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패스. 자, 34번도 답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센스 있게 푸는 누군가의 경우라면 지금 34번에 남아있는 선택지, 35번에 남아있는 선택지가 있었을 거야. 왜냐 답이 먼저 나와버렸잖아 다들. 그치? 근데 여기서 시간이 허락해준다면 당연히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고 온당한 일이 맞겠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바쁘게 풀어야 되는 경우라면 지금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아낀 셈이기도 하다. 그지? 시간을 아꼈으니까 나머지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한 단락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번째 단락을 먼저 보고요. 36번 풀어 제끼고 37번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지? 자, 36번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글자가 보이겠죠? 자, 4단락 가봅시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해서 생성된 프레임. 오케이, 프레임이 아까 뭐였죠? 하나의 정지 영상이었죠? 그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는 게 동영상이라는 건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이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이걸 먼저 모델링 연산을 하고 그 모델링 결과값을 가지고 렌더링 연산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앞에 지문을 읽었다면 솔직히 되게 당연한 얘기기도 합니다. 그죠? 아까 뭐랬어? 렌더링 데이터는 이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썼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떴다. 그치? 수록 떴지? 자, 가보자. 정점의 수가 많을수록, 오케이? 그럼 삼각형이 많다는 얘기일 거야. 그죠? 삼각형이 꼭지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뭐야? 정밀하다는 얘기겠죠. 어떤 대상을 삼각형 10개로 표현한 거랑 삼각형 3000개로 표현한 거랑 급이 다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많을수록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1920, 1980 이렇지? 그럼 당연히 해상도가 높은 것은 화소의 숫자도 많아지는 거고, 당연한 얘기. 화소 수가 많으면 당연히 연산량이 많아져서 연산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이걸 또 연산 양이 많아지는 거고, 연산량이 많아지는 것은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랑 동일한 얘기야. 라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 되게 길고 되게 지루하게 써놨네요. 그죠? 할 게 많아지면, 그치? 아니 1920 곱하기 1080의 개수만큼 하는 거랑 3000개, 2000개 곱하기 몇만 개야 도대체. 아무튼 간에, 그치? 계산하는 건 급이 다르잖아. 자,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넣는 거야. 첫 번째 1,1 칸에 있는 화소는 몇 밝기에 몇이어야 되고, 1,2에 있는 건 몇 밝기 몇이어야 되고, 이걸 다 모든 점마다 세팅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뭐예요? 문제 상황이 등장합니다. 컴퓨터의 주간 처리 장치인 CPU라는 녀석은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CPU라고 하는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씩이란 말 쓰지 말고 순차 처리 방식을 취해. 이거 참고로 기출지문 컴퓨터 CPU와 관련된 지문 많이 나오던 정보야. 이거 솔직히 기출 문제 많이 푼 친구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게 잘 알고 있어.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컴퓨터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 그러면 컴퓨터 딱 전원 버튼 누르고 넷플릭스만 예쁘게 틀고 가만히 기다리기? 세상에 컴퓨터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
넷플릭스 틀고 익스플로러 2개, 3개 열고 카톡 창 열어놓고 오케이? 뒤쪽에 뭐 백그라운드로 뭐도 좀 돌려놓고 뭐 아무튼 간에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돌려놓잖아. 스팀 라이브러리도 열어놓고 되게 많은 일들을 실은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동시 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 처리라고 느낄 만큼 시간을 잘게 쪼개서 얘한테 받은 할 일과 그렇지? 넷플릭스한테 받은 할 일과 크롬한테 받은 할 일과 오케이? 카카오톡한테 받은 할 일을 나눠서 다다단 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시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 실은 CPU는 순차 처리 기계야. 가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이퀄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순차 처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병목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목 현상이 뭔지 알고 있지? 오케이, 병이 목 부분에 모이면 밀려서 그뒤가 막히는 것처럼, 그치? 막힐 수밖에요, 그쵸? 이런 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뭐가 등장해? GPU가 등장했어요. 역시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알 거야. 요즘 GPU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걸 혹시 알고 있음? 잘 모르긴 하겠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않겠지. 그치? 아마 게임하느라 바쁠 것이야. 그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알아? 비트코인이 열풍이 불고 있잖아. 그래서 그 비트코인 열풍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지금 다 동이 났어요. 무슨 상관인가 싶죠?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면 좀 알려드리긴 할 텐데 핵심은 그거야.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했을 때 그 채굴하는 원리가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가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설명할 이 동시 명령 처리 기능을 이용해서 개인이 코인을 가져갈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픽카드 막 100만원짜리 6개 사가지고 6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래픽카드 6개 따따따 꼽아놓고 그걸 한 24시간 막 돌려버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듣기로는 한 달에 0.02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대. 요즘 그렇대.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겁나 비싸잖아. 아무튼 선생님도 좀 자세한 숫자는 몰라 잘. 그냥 그런 카더라서만 손만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GPU를 많이 써가지고 요즘에 품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자, 아무튼 이 GPU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드디어 떴다. 이 단어 언제 나오나 궁금했네. 코어, 그쵸? 오케이. 이 GPU는 특징이 코어가라고 했는데 이때 코어라고 하는 건 연산단위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코어는 많이 들어봤을걸? 코어 투 듀얼, CPU에서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쿼드 코어, 듀얼 코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코어가 2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얘는 몇 개를? 수백에서 수천 개를 탑재하는 거지. 코어를 어떻게?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배치하는 거야. 선생님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요즘 나오는 그래픽카드는 코어를 몇 개나 때려 박나? 5248개더라고요. 찾아봤어요. CPU 코어, 그러니까 5248코어예요. 알겠죠? 코어를 때려 박는 거야. 자, 그러면 이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하는 거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해. 자, 근데 이건 뭐야? CPU와 GPU의 차이점이지. 특징이잖아, 특징. 특징 1번. 얘는 그래픽과 관련된 연산만 한다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 당연하게도 CPU보다 느려요. 그러면 각이 잡히나? CPU는 최첨단, 최고급, 1당만, 1당백 이런 느낌으로 겁나 빠른 녀석이 CPU라면 GPU는 느리지만 착한 아이들 있잖아. 느리지만 착한 아이들 한 100명 모아놓고 같이 풀어보자 우리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혼자서 100장을 팍팍팍 넘기려면 우리는 동시에 자 얘들아 시작 하면 3페이지를 넘기면 어쨌든 한 번에 100페이지 넘어간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 딱 또 경우 나왔지? 동일 연산 수행의 경우에는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어. 자, 근데 이 녀석의 장점은 바로 이거야. 그래픽밖에 못하고 느리기까지 한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동일한 연산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 얘들아 생각해봐. 그래픽에서 1초에 막 60장씩 뿌리고 있는데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의 사이가 굉장히 다를까요? 아니죠. 아니죠. 1초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그렇지? 물론 이제 현란하게 막 댄스 플로어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분위기를 찍고 있는 상황이라면 난리가 났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초단위로 되게 많지는 않잖아. 그걸 이용한 거야,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프레임과 하나의 프레임 사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냥 같은 장면을 계속 웬만하면, 그치? 비슷하게 계속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왜냐하면, 자,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를 설명했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자, 이거 뭐예요? 작동 방식입니다. 작동 방식이잖아.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내고 싶겠지. 오케이? 요게 참고로 그 다음 문제의 핵심이기도 했죠. 이 녀석의 특징은, 자, 순서로 가봅시다. 한 번에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코어에 전송해. 코어에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코어에다가는 하나의 연산 명령, 그렇지? 전체의 코어, 아까 뭐 5,000개도 있을 수 있다고 했었지?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동시에 연산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우리가 9세대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그래픽 카드 GPU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9군데 앉아있잖아요. 오케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용지를 다 나눠주는 거지. 시험지를 다다다다다. 총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사람당 10문제씩만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0문제 주고, 자, 10문제 푸세요. 시작! 한 다음에 천천히 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러면 다 풀고 나면 다 걷고 선생님이 그거 한 번에 내면 되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참고로 100문제를 CPU는 어떻게 푸는 거야? 줘봐요. 풀고 있는 거고. 오케이? 느리지만 착한 아이들인 우리들은 천천히 하나씩 풀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연산 시간이 짧아지는 거다. 그걸 이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신 그래픽 프로세서들은 이렇게 CPU를 아주 때려 박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없을 거야. 후다 코어 이런 식의 말 못 들어봤죠?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지문 다 봤습니다. 36번을 먼저 푸는 게 순서가 맞기는 한데요. 34번부터 나머지 선택지들도 어디서 그 요소가 나온다는 건지만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 선택지 좀 보고 갑시다. 자, 34번에 4번 보아주세요. 4번. 우리가 4, 5번을 안 보고 넘어갔죠? 34번의 4번 선택지를 보면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되게 당연한 선택지가 되게 당연하게 나와있죠? 아니,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지, 그치? 또 그거 나왔어요, 그쵸? 선택지가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에서 선택지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주세요. 됐고요. 두 번째, 왜 나오지? 5번,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참고로 이 병목 현상도 선생님이 지금 쓰진 않았지만 순차 처리하는 CPU의 특성상 많은 양의 데이터가 동시에 모여들면 병목 현상이 생긴다라고 썼지. 이것도 이퀄 지분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1치분 1치 문제의 선택지 근거들은 이렇게 요소에서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하는 때, 뭐뭐 할 수록의 경우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것 좀 신경 써주라. 이번 수능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방식 그대로 나온 거야, 그치? 자, 35번 가봅시다. 1번. 아까 안 보고 간 것들만 정리할게. 1번.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물체에 가려져라는 말을 썼어요. 가려짐을 판단하는 쪽은 모델링이다, 렌더링이다. 가려짐 판단은 너무 글자를 많이 썼어.
렌더링 쪽이죠.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는 중이야?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는 중이야?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데 렌더링 설명을 들고 오면 안 되죠? 땡! 또 아까 몇 번이었지? 5번이었나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그치?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 모델링이 아니라 또 렌더링이 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35번 문제는 질문은 모델링이었는데 핵심은 뭐였어? 모델링과 렌더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였던 거지. 출제의 원리를 보시라고 지금 우리 선택지 보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35번 문제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6번 문제 가봅시다. 자, 방금 읽었던 것. 기억에 대한 추론이고, 기억이 바로 이 GPU라는 녀석이었죠. 추론이래요. 한번 해봅시다. 각각 특징을 파악했어? CPU는 솔로 플레이인데 겁내 빠르네. GPU는 팀 플레이인데 조금 느리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음. 가자.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계산하는 중인데요. 정점은 개수는 또 동일하대.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질까요? 연산을 하는 애가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명 멤버인데 10명이 더 와서 계산을 도와주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연산 시간이 느려지는 거니? 아니지, 빨라지는 거지. 됐지? 1번 지워질 수 있나요? 2번 갑니다.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연산 명령어는 몇 개가 필요하냐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봤지? 연산